어, 자, 교재의 8번의 오스벨의 유의미 수용 학습 이론. 자, 됐어요, 여러분들. 자, 유의미 학습 이론은 보충 자료도 딱 펴놓고, 보충 자료 이렇게 펴놓고, 이제 스미디 해줄게. 그러니까 이 오스벨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새롭게 배워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 학습을 통해서, 그치? 머리 들어봐. 새롭게 배워야 할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지?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학습이라는 일정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오스벨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내용은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제?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가 있잖아요. 그제? 인지 구조와, 이게 인지 구조와 관련이 있을 때, 그지? 이 학습이 유의미하다라는 얘기지. 이럴 때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미 학습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맞아, 여러분들. 그치? 그건 어떤 사실을 이제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평소의 인지구조하고 안 맞으면 어때? 인지구조라는 건 간단히 생각하는 거.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잖아. 그치? 인지한다는 게 그런 의미 아니겠어? 근데 내 기존의 어떤 인지구조와 안 맞아. 그러면 그거는 유의미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치? 무의미한 게 되겠지, 뭐. 맞나? 그래서,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은 이렇게, 그치? 얘기를 해?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이제 교수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여기 좀 보자. 이렇게 되면 교수 방법은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새로운 지식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 지어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치? 새로운 지식을 학생들이 가지고 알고 있는 보충 자료 옆에다 쓰면 좋은데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것과 관련 지어서, 그지? 관련 지어서 제시하는 교수 방법이 돼야 되지 않냐. 그리고 교사들이 효과적인 설명식 강의를 해야 되겠지, 그지?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되니까, 그치? 그럼 주입식이나 이런 교육은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여기 봐봐. 여기서 가장 포인트적인 얘기가 뭐야, 오스웰은? 여기 봐봐. 아까 뭐 캐롤, 켈러 이들의 어떤 메릴 이들의 특징적인 포인트가 있었잖아, 그치? 맞나? 저기 메릴은 뭐가 포인트였지? 머리 들고 얘기해봐. 매트릭스, 그치? 내용과 요소의 매트릭스, 그치? 켈러는 뭐의 특징이었지? 켈러는 뭐의 특징이었어? 캐롤은 뭐의 특징이었지? 에이, 있으면 특징적인 거 탁 이렇게 기억해라 그랬잖아. 에이, 참말로. 앞에 다시 봐봐. 프린트, 보충자료로 봐. 켈러는 ARCS 동기이론 얘기했잖아. 그치? 캐롤은 뭐였어? 시간. 어? 필요한 시간과 사용된 시간의 비, 그치? 맞나? 거기에 따른 학습자의 변인과 수업 변인 이렇게 총 5개 변인이 작동을 한다 그랬잖아. 그 포인트를 잘 봐야지. 그치? 여러분 여기 봐봐. 저기 있잖아. 이제 여기 잠깐 스미기 듣고 이제 교육학은 이제 수업 중간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임용시험을 보는 교육학이 아니잖아. 임용식의 어떤 논술식의 교육학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철저하게 근본적인 것부터 심화된 것까지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치? 그래야 어떤 논술을 쓸 수 있는 그치? 능력이 생기잖아.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뭐야? 교육학 개론이잖아. 공무원 시험. 그치? 그럼 개론이라는 자체가 주는 의미가 뭐죠? 어떤 선에서 결정을 해라라는 부분이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폭넓게 가는 것도 자제하라는 의미죠. 깊게 들어가는 거, 폭넓게 가는 거 모든 걸 자제해서 어느 선에서 하라는 게 개론의 의미야. 근데 이거를 깊이만 들어가는 데 있어서 선을 두면 안 되고 넓이에도 선을 둬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교육학의 이 범주가 어떠니? 범위가. 정말 넓지. 그치? 이건 진짜 되게 넓은 그런 과목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봐봐.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선 깊이는 정하게 했는데 범위는 기출문제 갖고 범위를 정하면 되는 거야. 응? 기출문제 기준으로 범위를 딱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 기출문제 내에서 다 정리가 됐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 풀이 때 어떠니? 좀 더 여기 벗어나 있는 중요한 사람이 있거나 이론이 있다면 그거 정도 살짝 더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론과 학자 설을 이렇게 정리를 할 때는 선생님과 지금 얘기한 특징적인 표현을 기억을 하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특징적인 표현들을 기억해 두어서 그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정리돼야지. 자, 머리 들어봐. 지금 오스웰의 가장 포인트적인 얘기는 뭐야?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랑 맞는 거, 그치? 그런 교수가 학습이 유의미한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맞나? 자, 근데 이제 보충 자료 봐. 근데 뭐뭐 있어? 스미 5가지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지. 처음에 무슨 원리? 그러면 이런 유의미한 교수법이 되는 데는 원리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 무슨 원리? 선행 조직자의 원리. 오른쪽 읽어봐.
학습하게 될 과제를 쉽게 이해하여 인지구조 속에 통합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제시하는 것이다. 점진적 분화의 원리, 새로운 학습 과제에 대한 선행 지식이 없을 때 가장 포괄적인 개념부터 제시하고 점차 분화되는 명제 개념 사실들을 계열적으로 구조하는 방식으로 제시해 통합적 조정의 원리, 새로운 학습 과제와 연관된 선행 지식이 있는 경우 새로운 학습 과제를 기존의 지식과 비교 대조해서 체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제시해 선행 학습의 요약 정리의 원리, 현재까지 학습해온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여 인지구조 속에 통합된 개념을 명료하게 조직화, 내용 체계적 조직 원리, 선행 지식과 선행 조직자 그리고 새로운 학습 내용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체계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유의미 학습과 파지 증진 이렇게 5가지 원리를 가지고 유의미 교수법을 만들어내라는 얘기지. 다시 읽어봐. 무슨 교수법? 선행 조직자의 원리, 점진적 분화의 원리, 통합적 조정의 원리, 선행 학습의 요약 정리의 원리, 내용 체계적 조직 원리. 요 5개 원리는 좀 또 눈여겨봐야 돼. 요 5개 원리에 맞춰서 유의미한 교수, 학습 교수 이론을 만들라는 얘기지. 문제로 해? 자, 이제 이 오스벨 이야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우리 또 얘기를 해보자. 자, 교재로 와봐. 됐어? 1번 문제답 어느 거야? 지금 얘기했던 5가지 원리를 얘기하지 않니? 선행 조직의 원리, 점진적 분화의 원리, 통합 조정의 원리, 학습 준비도의 원리. 요건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에서 나오는 5가지 원리양은 자, 뒷장 넘겨봐. 자, 2번 문제 답 찾아봐. 그 첫 번째 줄에 되지, 지자가 빠졌지. 되지 않으려면 그 지자 하나 넣고 해봐. 그 2번째 줄에 어디 줄 치면 돼? 학습자의 기존의 인지구조와 관련을 맺도록 해야 된다. 여기 있잖아. 그치? 거기 딱 줄 쳐봐. 여기 머리 들어봐. 기존의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랑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오케이. 몇 번? 2번은 유의미 어느 학습도 좋고 그냥 학습 이론도 좋고. 자, 3번 문제 풀어봐. 찾았어? 몇 번? 선행 조직자는 학습자의 인지구조를 조정을 위해 학습 이전에 미리 제공된 일반적 포괄적 추상인 도입 자료다. 새로운 학습자 과제가 선행 조직자와 연결이 잘 될 때 새로운 학습 과제는 잘 획득되고 오래 지속이 된다. 그치? 요게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이야는 그러니까 유의미 학습 이론을 다르게 바꿔서 표현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치? 자, 마지막 문제. 행동 변화를 위한 행동주의 수업 기반에 해당 행동주의 수업 기반 줄 쳐봐. 근데 지금 4번의 선행 조직자 제시가 이게 학습자의 인지구조의 조정이론이지, 여러분들. 인지구조론이잖아, 이게. 그치? 이거는 행동주의가 아니잖아. 그치? 그 답은 4번. 4번은 행동주의 수업 기반에 해당되지 않는 거지. 그치? 이게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이잖아. 오케이? 4번. 자, 그러면 이제 9번에 브루노의 학습 발견법을 얘기하자. 자, 여기 보자. 이제 요 브루노도 줄 쳐봐. 요 브루노까지 배우고, 그 다음에 있어서 이제 구성주의 교수 이론으로 들어가자. 수업 이론.
거기 구성주의 수업 이론은 간단해. 여기는 쭉쭉 이렇게 착착 체크하고 그냥 넘어갈 거야. 응? 자, 여기 보자. 9번에 브루너. 그치? 브루너의 발견학습법. 보충 자료 펴봐. 그 보충 자료 펴면 거기 브루너의 발견 학습법이 있지? 그 두 번째 줄 쳐봐. 핵심. 학생 스스로 지식의 구조를 발견해야 된다. 여기에. 그러니까 교사는 보조조 역할을 하는 거지, 그치? 학생 스스로의 지식 구조를 발견하도록 안내하는 학습 방법. 이게 브루너의 발견 학습법이에요. 그러니까 학생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지, 그치?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지. 지식의 구조가 뭔데? 왜 발견돼야 되는가? 단점은 어떻게 발견할 건데? 그러면 지식의 포상 방법은 행동적 포상, 영상적 포상, 상징적 표사. 교사는 마지막 봐, 5번 줄 쳐봐. 조력자 역할. 스캐폴딩은 우리가 뭔지 알지? 비대, 그치?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맞나? 자, 여기 좀 보자. 머리 틀어. 브루너는 학생 스스로가 발견. 교사는 보조 역할, 그치? 스카폴딩의 역할, 그치? 보조. 그치? 그래서 교재도 좀 봐봐, 교재 마지막에 안내된 발견이라고 돼 있잖아. 안내된 발견이라는 데 줄 쳐봐. 안내된 발견이 더욱 효과적이다. 그리고 뒷장 넘겨봐. 그러면서 이제 보자. 선생님이 뭐 정리해놨지? 발견학습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거기 줄 쳐. 자, 일반적인 특징 기억 뭐라 그랬어? 중심 개념과 기본 요소로 구성된 교재의 기본 구조에 대한 철저한 학습을 요구한다. 교재의 기본 구조에 대한 철저한 학습. 거기 줄 쳐봐. 교재. 그러니까 교재 중심, 원래 교재가 안내서잖아, 얘들아. 그치? 두 번째,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지식과 기술은 모두 학습할 수 없으므로 학습 효과의 전이를 강조한다. 거기 줄 치고. 디귿. 학습 과정이 곧 지식 생성하는 학습의 결과보다는 방법을 중요시 한다. 학습 과정을 중요시 여겨 줄 치고. 마지막 스스로 생각하는 학습. 거기 줄 치고. 브루너의 발견학습법은 그 네 가지 딱 교재에 있는 특징 선생님이 잡아놨지? 다시 읽어봐. 뭐로 중심으로 해야 돼? 교재의 기본 구조. 학습 효과의 전이를 강조하고 학습 과정을 강조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학습 방법을 중요시 여겨. 스스로 발견해야 되니까. 여기 봐봐. 학생 스스로 어떤 걸 이제 지식이나 이걸 찾아가야 되잖아. 교사는 옆에서 보조 스카폴딩의 역할이란 말이야. 그럼 학생 스스로 하려면 뭔가 지침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뭐라는 거야? 교재. 그치? 그리고 너무나 다양한 분야들 이 학생이 스스로 커버를 못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것을 쉽게 전이할 수 있는 거. 그치? 학습의 전이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과정이 중요한 거고. 맞나? 자, 문제 2개 풀자. 1번 답 뭘까? 학습 경향성 지식의 구조, 학습의 계열, 강화의 원리를 중시해 학습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학생의 탐구 능력, 신장을 강조. 이게 마지막에 포인트지, 그치? 이게 누구였어? 브루너의 발견 학습법, 그치? 그 이야기의 포인트를 잘 봐야 돼. 2번. 브루너의 교수 이론에 근거한 수업으로서 보기 어려운 것은 내재적 보상보다 외재적 보상. 아니, 내재적인 게 더 스스로라는 건 내재적인 거잖아. 스스로라는 게 내재적인 거 아니야? 2번.
각각 교과목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지식 구조를 학생이 탐색하도록 한다. 학생에게 탐색하도록 한다. 기본 원리나 개념 이해를 통해서 전이의 가능성을 최대로 한다. 아동의 사고방식과 지적수 구조에서 교과 내용을 가르친다. 그치? 그 세 가지 설명이 브루노의 발견학습법의 가장 특징이었다 그랬잖아. 얘기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구성주의 수업 이론을 얘기하자. 자, 보자. 어깨 좀 쭉 펴고 이제 섬하고 구성주의 수업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한번 이제 풀어보자. 근데 구성주의 교수 이론은 이제 우리가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 이제 가볍게 체크하면서 갈게. 구성주의 교육 이론은 처음에 줄 쳐봐. 두 번째 줄 쳐봐. 인간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지식과 의미를 구성해낸다는 이론이다. 인간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지식과 의미를 구성해낸다는 이론. 이게 구성주의 이론이야, 교수 이론이야? 됐어? 자, 뒷장 넘겨봐. 넘겨서 자, 오늘 나간 교재 페이지 쭉 내려가서 이번에 생크의 목표 기반 시나리오 이런 건 여러분들이 보고는 자, 3번 줄 쳐봐. 문제 중심 학습법. 요거 줄 쳐봐. 구성주의 수업 이론 교수 이론에서 문제 중심 해결 이론 학습법. 근데 이미 이 말에서 다 설명했어,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그걸 중심으로 학습 교습해 나가는 방법이지. 밑에 봐봐. 문제 기반 학습 PBL. 제시된 실제적인 문제를 학습자들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생 중심의 학습 환경의 모형이다. 거기 줄 치면 되지 않겠어? 그 다음 밑에 가봐. 문제 중심의 학습의 목적은 유연한 지식, 효과적인 문제 해결 능력, 자기주도 학습, 효과적인 협업 능력, 내재적 동기를 학생들이 개발하도록 돕는 데 있다. 문제 중심 학습은 능동적 학습의 한 가지 양식이라 볼 수 있다. 됐어? 이건 스미 설명하고 그럴 거 아니잖아.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뒷장 넘겨. 문제로만 확인하자. 자, 1번 문제 답 찾아봐. 기출문제 답만 찾아. 몇 번? 근데 첫 번째 뒤에 반성적 사고에 기초한다. 그거보다도 두 번째가 포인트지. 학생이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 그치? 거기 줄치면 되지 않겠어? 그게 문제 해결법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나? 자, 4번의 프로젝트법 구환법. 특히 그거는 줄을 또 쳐봐. 프로젝트법 구환법이라고 돼 있지, 그치? 맞나? 자, 요건 보충 자료 좀 펴봐. 이제 보충 자료를 피면은, 쌤이 이제 프로젝트법 구환법이다라고 이렇게 해놓지 않았어? 거기 두 번째 줄 쳐봐. 프로젝트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학생을 받는다. 주로 학생 자신에 의한 목적의 설립, 계획의 입안, 계약의 실시, 성과 평가 등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장점을 생각할 때 주로 학생 자신에 의한 목적 설립, 계획의 입안, 계획의 실시 거기 딱 줄 쳐. 응? 그러니까 프로젝트법 구환법이라는 게 그런 거야. 장점으로 뭐로 돼 있어? 읽어봐. 학생의 적극적 활동이 기대된다. 그치? 학생 자신에 의한 목적 설립 이런 거니까. 그치? 2번. 개인차에 따른 참가가 가능하다. 자기가 자기 목표를 세우는 거니까 각 개인차에 맞춰서 세우지 않겠어? 3번은
민주적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된다. 주체성, 창조성, 자유, 책임, 협동, 리더십, 관용, 희생 등. 자, 단점으로는 학문 체계를 순서대로 계통적으로 학습시키기가 곤란하다. 자기 학생들 스스로 하는 거니까 체계적이지 못하지, 그치? 2번은 학습을 위한 자료가 질량 모두 충실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반면 훈련면이 소홀되기 쉽다. 그치? 이런 게 단점으로 치료. 구환법은, 프로젝트법은 그래? 응? 프로젝트 구환법이라는 게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을 실시하고 성과도 평가하고, 그치? 이게 이제 프로젝트법 구환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응? 맞나? 거기에 따른 장단점은 뭐 거기 기초를 두면 되잖아, 그치? 자, 이거 문제를 바로 확인하자. 자, 교재로 가. 교재 1번 문제 답 찾아봐. 몇 번? 진보주의적 교육법. 진보주의적이라는 게 학생 스스로에게 맡기는 게 진보적인 개념이잖아요, 얘들아. 그치? 학생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에 외부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워 수행하는 학습 형태. 뭐? 구환법, 프로젝트법. 맞나? 자, 뒷장 넘겨봐. 자, 5번에 상보적 단계 인시스페. 거긴 첫 번째 줄 쳐봐. 교사와 학생의 능동적 상호작용으로 학습자의 고등정신 기능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초인지 교수 전략의 일종이다. 교사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에게 서로의 역할을 바꿔가면서 대화를 통해서 교재 내용에 대한 이해력과 자기점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거기 줄 치면 되고 내려가요. 상황, 맥락, 정착 수업 이론은 뭐야? 세 번째 줄 봐. 학습 과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역할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상황에 맞게 학습된다. 됐나? 자, 내려올까? 자, 뒷장 넘어올까? 근데 이런 거는 얘들아 여기 봐봐. 이런 거는 막 암기하고 막 그렇게 한 번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지 뭐, 그죠? 7번은 인지적 도제교수법은 뭐냐면 세 번째 줄 중간 인지적 도제이론에서는 학습자가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재구성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적 도제이론은 학습자의 창의성과 반성적 사고력, 문제 해결 등이 고등정신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거기 줄 치면 되지, 그치? 원래 도제 교수법은 뭐니? 들어가서 바닥부터 해서 그 장인들한테 그대로 배우는 게 도제잖아. 그치? 근데 인지적 도제 교수법은 그거 아니지. 그치?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배우는 거야. 자, 8번 내려가. 인지적 유연성 이론은 처음에 줄쳐. 인지적 유연성과 기타 실행적 기능 기술은 교실 환경과 삶 모두에서 성공에 중요시한다. 그거만 딱 줄치면 돼. 자, 뒷장 넘겨. 9번째 토익법 줄쳐. 이 토익법에서는 문제가 제법 들어오더라고. 됐어? 토익법이라는 게 토론을 통해서 학습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 처음에 뭐야? 분임 토익, 비즈 토익 줄 쳐봐. 분임 토익을 비즈 토익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야. 비즈 토익, 그치? 됐어? 자, 요거 프린트 펴봐. 자, 보충자료 펴서 스미 거기 비즈 분임 토이라고 돼 있지? 그 옆에다 스미 불러줄 테니까 써봐. 자, 비즈 분임 토이라는 게 뭐냐면 최대 50명까지 제한을 해. 최대 50명까지 제한을 해. 6명씩 짝지어서 분단으로 구분해. 6명씩 딱 짝을 져서 그리고 6분간 토론하도록 시간을 줘. 그리고 다시 모여서 토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비즈 토의 방법을 우리는 66토론이라고도 해. 66토의. 66. 6명씩 6분씩 토의를 한다. 그래서 66토의 이렇게도 얘기를 해. 비즈 토의가 뭔지 알겠어? 그 그림 봐봐. 6명씩이 짝을 져가지고 50명 최대 중에서 분단을 만들어서, 그치? 쫙. 근데 원래 비즈라는 게 윙윙거리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6명씩 짝 져서 막 토의하니까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잖아. 그치? 다시 모여서 토론을 하는 거지. 그치? 그 밑에 봐. 원탁, 포럼, 패널, 세미나. 요거에 대한 것들은 딱 그림이 돼 있지 않냐? 원탁 토론은 뭐야? 참가자 전원이 자유롭게 모여서 원에 이렇게 둘러서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을 하는 게 원탁 토론 아니야? 심포지엄은 뭐야? 전문가 몇 명이 각기 다른 의견을 공식 발표 사회자가 토의하는 과정이고, 패널 토론은 그림을 잘 봐봐. 방청객들이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식이지, 그치? 그리고 포럼은 뭐야? 서로 쌍방 간에 의견 교환을 해나가는 게 포럼이고. 얘기됐나? 그 원탁 토론, 심포지엄, 패널 토론, 포럼이 뭔지 알겠어? 자, 뒷장 또 넘겨봐봐. 배심 토의는 우리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배심원을 옆에다 두고 서로 간에 이제 검사와 변호사 간에 어떤 공방을 세우면서 그 판단을 배심원에게 맡기는 거잖아. 그치? 대담 토의는 뭐니? 대담 토의는 전문가를 불러서 서로 간에 방청객끼리 어때? 모여서 서로 의견 교환을 나누는 게 대담이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 그치? 근데 말귀를 다 알아듣는 표현들 같아. 그치? 이런 건 바로 문제를 풀어버리잖아. 그림 여러분들이 보고, 자, 교재로 와봐. 교재에서, 자, 기출문제 1, 2, 3, 3개 풀자. 이건 바로 들어갔자, 문제로. 1번 어때? 몇 번 답일까? 찾아봐요. 연령 수준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다. 동질 집단보다 이질 집단이 효과적이다. 불안 수준이 높은 학생이 아니지 이거는. 그치? 불안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토의식이 안 되지. 그치? 그렇지 않나? 오케이. 3번 답이 되겠다. 2번은 뭘까? 전문가 집단과 청중 대표가 청중 앞에서 사회적 진행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서 토의하는 방식은 뭐지 이게? 아니 패널은 아니지. 패널은 전문가 집단하고 누구야? 청중 간에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패널. 여기는 나가서 하는 거잖아. 여러분 여기 잠깐 봐봐. 이렇게 전문가 집단, 청중 대표 모여서, 그치? 청중들 앞에서 이들끼리 어떻게 토론하는 거 있잖아, 여러분들, 그치?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 뭐 있지, 이런 게? 우리 이제 관훈 토론 같은 거 알죠, 여러분들, 그치? 관훈 토론 대통령 선거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그럼 대통령 후보자 나가고 각 신문사에서 와서 전문가들하고 물어보고 답변하고 이렇게 대담하잖아, 그치? 그거 대담하는 거 아니야, 대담? 그걸 대담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치? 오케이. 1번 답이지, 1번. 대담 토의, 그치? 3번은 뭐지? 됐어? 몇 번? 한 학급의 아동을 몇 개 분단으로 나누어서 진행함으로써 전 구성원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습 형태다. 각 분단이 먼저 토론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전체가 토의한다. 그치? 아까 이걸 뭐라 그랬어? 비즈토의라 그랬잖아. 비즈토의. 그치? 비즈가 윙윙윙거리는 소리로. 그치? 6명, 66토의. 그치?
맞나? 자, 그러면 이제 뒷장 넘기자. 자, 협동학습도 줄 쳐봐. 이 협동학습도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좀 있어. 됐어? 협동학습은 우선 줄 쳐봐. 뭐라고 돼 있어? 구성원이 4명에서 6명인 소집단을 형성하여 구성원 사이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학습하게 하는 교수법이다. 됐어? 줄 쳤어? 그 밑에 중간에 가봐. 협동학습 유형으로는 능력별 팀학습 STAD, 토너먼트식 학습법 GTG, 과제 분당 학습에서 지소 1, 2. 지소 1, 2는 밑에 문제에서 보여줄게. 그리고 집단조사 GL, 자율적 협동학습, 그지? 코오프 등이 있다. 그 줄 첫째. 그리고 밑에 줄 쳐. 학습 진단을 이질 집단으로 구성한 팀워크에 있고 보상 체제도 집단 중심이다. 됐어? 거기 줄 치고. 동질 집단끼리 하면은 협동할 게 없지, 여러분들. 그치? 이질 집단끼리 모여야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능동적 역할을 책임감을 갖게 한다. 그치? 자, 이것도 문제 풀면서 얘기하자. 1번 답 뭘 거야? 몇 번? 2번 답이 돼야지 뭐. 이 아까 이질 집단끼리 한다 그랬잖아. 2번 읽어봐봐. 효과적인 협동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질 집단으로. 그건 효과적이지 않지, 그치? 걔 전부 다 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끼리 뭘 해, 그치? 좀 이질 집단끼리 구성이 돼야, 그치? 서로 간에 이견도 있고 싸움도 있고, 그치? 2번 문제 찾아봐. 뭐가 답일까? 4번의 비즈 토이는 이건 아까 협동학습법이 아니잖아, 얘들아. 이건 토이 방법이지, 그치? 그렇지 않아? 아까 토이 방법이 교수법이 비즈 방식이 나왔던 거잖아. 이제 3번 문제를 3번 문제 같이 좀 한번 풀자. 다음 중 모든 학생들이 전체 학습 자료와 과제 전체를 이때 특별히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한 다음에 그것을 전문가 집단에 가서 철저히 배운 후, 거기 줄 쳐봐. 전문가 집단에 가서 철저히 배운 후 자기 팀으로 돌아와 가르치는 협동학습 유형은 뭐야? 직소 투 모형이야. 여기 직소 투 모형이야. 근데 밑에 4번 답 봐봐. 읽어봐. 모두먼들에게 학습 과제를 세부 영역으로 할당하고 해당 세부 영역별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 후, 여기 줄쳐 해당 세부 영역별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 후 전문가 집단별로 학습한다. 거기 줄 쳐봐. 이게 직소 원 모형이야. 직소 1과 2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차이가? 여기 봐봐. 머리 들어봐. 이제 협동학습법에서는 이거죠, 여러분들. 우선 학습 과제를 정해, 세부적으로. 그치? 머리 들어봐. 그리고 이거를 전문가 집단에게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다시 토론하는 건 이건 직소 투 방법이야. 응? 모형이야. 응? 근데 원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는 거야. 그리고 토론하고 와서 다시 정리하는 게 직소 원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거 전문가 집단에 가서 배우는 거지. 이거는 학생들 스스로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는 거지, 그치? 얘기됐어? 그 차이점 직소 원, 투 방법이야.
근데 여러분 직소 방법 모형으로서 그치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를 얘기하는데 3번 같이 문제를 낼 때는 전문가 집단에 가서 철저히 배운 후 여기 직소 투 모형이란 얘기지. 얘기 됐나? 자, 일단 지금 우리 뭐 한 거지? 여기 잠깐 듣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야, 여러분들. 그 뒤에 교육공학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저 문제 하나 더 있구나. 자, 5번 문제 하나 더 있구나. 자, 5번 문제 하나 더 풀자. 찾았어? 협동학습과 전통적인 소집단학습을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협동학습은 긍정적인 상호의존성을 가지는 반면 전통적인 소집단학습은 상호의존성이 없다. 2번. 전통적인 소집단학습과 다르게 협동학습은 개별 책무성을 갖지 않는다. 아니지. 이거는 전통적인 소집단학습이지, 그치? 협동학습이라는 건 각자의 책무성이 있잖아. 그래서 협동학습의 문제점이 뭐지? 사회적으로 빈둥거리는 거 있잖아, 얘들아. 여기 봐봐. 협동학습에서 가장 이제 문제점으로 제시하는 게 서로 간에 자기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있잖아.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빈둥거림이 있잖아. 이데올로기 얘기할 땐 공산주의 개념이지, 이게. 그치?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제거하는 쪽으로, 그치? 책무성을 띄게 하잖아. 그치? 협동학습을 통해서라도 각자의 어떤 책무를 갖게, 그치? 책임을 갖게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해야지, 그치? 그래서 답은 2번 쪽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 나머지 읽어봐. 협동학습에서는 지도력을 공유하는 반면 전통적인 소집단 학습은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4는 전통적인 소학습 집단에서는 과제만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 협동학습은 과제뿐만 아니라 구성원과의 관계 지속에 초점을 둔다. 5. 전통적 소집단 학습에서는 구성원의 동질성에, 협동학습에는 구성원 간의 이질성에 초점을 둔다. 그치? 그러니까 협동학습에 대해서 다 이론 정리 쫙 해준 거죠,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5번 문제가 어떻게 보면 협동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쭉 잡아준 걸로 봐야 되겠다. 그치? 여기 됐나? 자, 이제 머리 들자. 그러자. 지금 오늘은 이제 교육 방법. 그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쭉 체크한 거야. 근데 뒤에 구성주의 수업 이론은 어때? 이거는 그냥 문제 풀면서 우리가 딱딱 용어만 그냥 알면, 그치? 풀 수 있는 문제고, 앞에 있었던, 그치? 교수 설계 이론에서 어떤 오스벨이라든가, 그치? 몇몇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잖아. 캐롤, 그치? 맞나? 그래서 우리가 메릴 이런 단어 이런 사람들, 그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수 설계 이론을 딱 정리하면 되겠지, 뭐, 그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교육공학을 끝내자. 응? 교육공학은 쌤이 이제 3시간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한번 또 진행을 해서 정리를 해줄게, 여러분들. 근데 이게 끝나면 이제 교육방법과 교육공학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상담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 또 얘기할 거야. 그걸 끝나면 이제 교육행정 이쪽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근데 교육행정에서 조금 또 이제 우리와 많이 연관성 있는 것들이 있지, 그치? 교육행정을 또 정리 잘 하면 돼. 근데 여러분 머리 들어봐. 근데 쌤이 눈에 얘기하지만
사실은 교육학을 이제 우리 기출문제 풀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지만 교육학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기출문제를 푸는 번거로움을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따로 기출문제 정리할 게 없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 지금 기출문제 다 풀어주는 거야, 지금 이거. 그래서 선생님이 책을 쓰면서 이거 정리를 하면서 이중으로 이 부담을 안길 필요는 없겠더라고. 그래서 아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상 문제 정도로, 그치? 확인하는 정도의 문제를 가져가면 되지. 그래서 교육학은 아예 이론 정리하면서 문제를 싹 정리한다, 기출로. 그치? 근데 절대 교육학은 기출에서 벗어나진 않아, 많이. 벗어나는 게 몇 문제 지나지 않으니까. 그럼 그렇게 알고, 요거 배운 데까지는 항상 기출문까지 다 정리 잘 해놓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